하루 만에 코로나19 사망자가 5명이 늘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그중엔 확진을 받고 하루도 안 돼서 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20, 30대 환자가 많았던 신천지 사태 때와 달리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 중엔 60대 이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 환자들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저 소식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심근경색이 있던 63살 남성 A씨는 그제 심정지가 와 갑자기 숨졌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82살 남성 B씨도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곧바로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된 줄도 몰랐습니다. 두 분은 사망 후에 확진이 됐었던 그런 사후 확진 사례에 해당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 미처 손을 쓸 새가 없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90대 환자는 양성 판정을 받자마자 그날 바로 숨졌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만 5명, 그동안 하루 한두 명에 그치거나 아예 없었던 사망자 수는 최근 일주일 새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 30대 환자가 많았던 지난 신천지 때와 달리 고령자가 많아 사망률이 높아질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 15일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 48.5%가 60대 이상인 상황에 비춰볼 때 방역 당국은 앞으로를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후 대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사망자의 규모가 늘어나는 계속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 참사랑 요양원에서 또 1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증 환자로 이어지는 고령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중증 환자 병상은 이제 15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재확산의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결국 1,000명을 넘겼습니다. 첫 관련 확진자가 나온 지 17일 만인데요. 하루 만에 다시 40명이 추가된 겁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 교회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과 요양원, 학교 등 25곳에서 관련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의 조사망에 사랑제일교회가 처음으로 잡힌 건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7일 만인 오늘 결국 교회 관련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통상적인 집단 감염이라면 2주간의 잠복기가 지나면서 확산세가 수그러들었겠지만 교인들이 연락이 안 되거나 아예 검사를 거부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방역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는 사이 바이러스는 전국 25개 집단으로 퍼졌고 교회와 기도원 등이 또 매개가 됐습니다. 광화문 집회발 감염도 교회를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전국의 각 교회로 돌아가 광화문엔 가지도 않은 같은 교회 교인들을 2차로 감염시키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지역 감염에 매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총 확진자는 62명이 2차 이상의 확진자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6개 장소는 모두 종교 시설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노원구 빛가온교회 감염자는 또 3명이 늘어 지금까지 20명, 대구 동구의 사랑의 교회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라는 초유의 조치 이후에 다시 돌아온 내일 일요일. 방역당국은 제발 모이지 말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라는 당부를 거듭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죠. 교회들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요. 저희 취재진이 주요 교회들을 중심으로 내일 예배를 어떻게 할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 대체로 비대면 예배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일부에선 정부의 방역 지침을 비난하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 신도 20여 명 앞에 선 담임 목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정부가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 대해서 교회가 그대로 그냥 수련하고 따라가는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당시 지자체도 용인했다면서 예배를 강행했던 해당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내일 저희 비대면 드립니다. 지난주도 했는데 이번 주도 비대면 하고요. 온라인으로 송출해줍니다. 신도 수십 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또 다른 교회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뭐 계속이 아니고 내일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이처럼 대부분 교회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예배를 하겠다는 상황. 하지만 일부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방역 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던 한 교회는 대면 예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지난주처럼 대면으로 예배를 보시나요? 네, 근데 왜 그러시는 거죠? 대면 예배를 하든 하지 않든 외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며 반감을 드러낸 교회도 있었습니다. 내일 대면으로 예배를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저한테 왜 물어보냐고요.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게 왜?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다가 여기가 그걸 하든 저걸 하든 왜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거를 참 이상한 사람이네. 여기에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예배를 중단하라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을 해체하라는 것이라며 대면 예배 재개 입장을 굽히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는 내일도 단속반을 꾸려 방역 지침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이제 4시간 뒤인 오늘 밤 자정부터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됩니다. 2.5단계가 되면 영업이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장은 완전히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매장 내에선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되는데요. 상점들이 많이 몰려있는 홍대 입구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재훈 기자. 네, 서울 홍익대 앞 거리입니다. 네, 이제 4시간 뒤부터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이 많은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평소 주말이면 인파로 붐비는 거리지만 행인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비까지 와서 매장 안은 대부분 한산한데요. 모두들 마스크를 꼭 쓰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4시간 뒤면 수도권 방역 지침이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바뀌면서 이른바 밤 영업을 주로 하던 이곳 상가들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당과 제과점 등은 밤 9시부터는 매장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술집들의 경우 사실상 정상 영업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아예 잠시 문을 닫기로 한 곳도 있었습니다. 동생들이랑 상의해서 일단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한 일주일 정도 쉬면서 좀 우리도 준비할 거 준비하고 포장 메뉴 같은 것도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경우에는 아예 매장 안에 앉을 수 없지만 프랜차이즈가 아닌 중소규모의 카페는 매장 내부에 고객을 들일 수 있는데요. 최근 스타벅스 등에서 장시간 머물며 침방울이 전파돼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또 헬스장이나 골프 연습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출입할 수 없고 학원 수업이나 10명 이상이 모이는 스터디 카페, 요양시설 면회도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영업시설은 47만여 곳에 이릅니다. 네, 지금 수도권은 확산이냐 진정이냐 하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확산세는 계속되는 것으로 집계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23명, 누적 확진자는 19,400명입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244명이 집중됐는데 지난 16일 이후 하루를 빼고는 확진자 숫자가 계속 2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방역 배수진을 강조했던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산세를 꺾을 마지막 방어선이라면서 앞으로 8일 동안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